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인슈타인은 왜 피아노 연주도 잘할까? 입니다. 음악 교육, 기술보다 감성을 먼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교수에게 학회는 1년 노력의 결실을 맺는 가장 중요한 무대입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소중한 자리죠. 하지만 몇 년 후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것은 의외로 발표 장면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저에게 잊히지 않는 학회 중 하나는 만찬장에서 한 유명 교수가 피아노 독주를 선보였던 순간입니다. 바쁜 연구 진료, 강의 일정 속에서도 연습을 이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연주를 해냈다는 사실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요즘 음악 교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여전히 피아노 학원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많은 피아노 학원은 연주 기술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음악을 즐기고 감성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감성을 기른 뒤 아이가 좋아하는 악기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모는 종종 서두릅니다. 이제는 피아노에 더해 다른 악기 한두 가지쯤 배우는 것도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아이의 재능을 키우려면 다양한 악기를 경험하게 하고 흥미와 적성에 맞는 악기를 골라 꾸준히 연습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능적 향상만을 쫓다 보면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무리한 훈련을 시키게 되고 결국 아이는 음악을 어렵고 지루한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영재는 여러 대회에서 우승한 가야금 연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주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매니저처럼 빡빡한 일정을 짜고 혹독한 훈련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음악을 사랑하고 주도적으로 연습하는 예술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기술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영재의 부모들은 경쟁심이 강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해 최고 수준의 기술을 위해 채찍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음악 영재를 키우고 싶다면 다양한 음악을 접할 기회를 주고 아이가 스스로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짠 스케줄에 끌려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음악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아이가 진짜 영재입니다. 다음은 주신 내용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 간결하고 흐름 있게 다듬은 버전입니다. 악기 연주와 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클래식을 들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모차르트 효과가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그 효과는 잠시뿐 장기적인 인지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악기 연주는 다릅니다.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연주하는 과정은 뇌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속도와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에서 악기 연주는 좌우 뇌의 연결 능력, 대뇌방후 결합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주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강하게 훈련시키는 집중적인 뇌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양손이 서로 다른 리듬을 치는 피아노나 드럼 연주는 뇌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실제 연구에서 만 6세 전후의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18개월간 한 그룹은 주 1회 키보드 수업을, 다른 그룹은 노래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뇌구조 차이가 없었지만 18개월 후 키보드 그룹의 전두회와 뇌량 용적이 더 커졌습니다. 이 차이는 음악가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두정엽은 추상적 수학을 담당하지만 음악적 시퀀스를 들을 때도 활성화됩니다. 손해 역시 음악가와 청취자 모두에서 활성화되며 정확한 박자 유지와 청각 정보 처리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역사 속 천재 과학자들도 연주를 즐겼습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과 막스 플랑크 양자역학 창시자는 직업 음악가 못지않은 피아노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연주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또 하나의 도구였던 셈입니다. 음악 영재는 타고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다가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플루트로 전향해 밴드 활동과 발표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부모들이 유독 피아노를 선택할까요? 피아노는 절대음을 낼 수 있어 정확한 음감을 익히는 데 유리합니다. 또 멜로디, 하모니, 리듬이라는 음악의 3대 요소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고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를 고르게 자극해 발달을 돕습니다.
다만 너무 이른 시기에 시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소근육 발달과 건반을 누를 힘이 충분히 생기는 만 6세 이후가 적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5, 6세에 피아노 레슨을 시작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시공간 능력에서 훨씬 높은 성취를 보이며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됩니다. 또 악기 연주는 좌측 전두엽의 수학 논리 영역을 자극해 수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본격적인 피아노 교육 전에는 아이의 음악 흥미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음악 지능이 발달한 아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소리와 리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멜로디와 박자, 장단을 잘 기억합니다. 음악을 듣는 것을 즐깁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 흔히 음악은 우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좌뇌와 우뇌를 모두 사용합니다. 음악을 듣는 것은 우뇌를 자극해 연주, 상상, 표현 같은 감성 영역을 키우고 음악 구조와 반복 변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수학적,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좌뇌가 활성화됩니다. 악보를 읽고 연주하는 활동 역시 좌뇌 발달을 촉진합니다. 결국 음악 지능의 발달은 감성과 논리를 동시에 키우는 전인적 두뇌 발달로 이어집니다. 음악 지능 발달을 위한 적기 교육 가이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이해하면 음악 지능을 훨씬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1. 2, 3세 음악 반응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음의 높낮이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리듬이 분명한 음악이나 운율이 있는 동요를 좋아합니다. 사물을 두드리는 활동이 가장 쉽고 재미있는 음악 놀이입니다. 유아용 작은 북, 마라카스 혹은 집안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소리를 내보게 하세요. D. 3, 4세 모든 음악을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쉬운 리듬 악기를 다룰 수 있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노래 부르기, 리듬 악기 연주, 몸으로 리듬 표현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세요. 신체 일부로 소리를 만들어보는 놀이, 배 두드리기, 발 구르기, 입소리 내기, 고개 끄덕이기는 리듬 감각 형성에 좋습니다. 3. 4와 5세 음악의 세부 요소를 구별하는 시기입니다. 높이, 장단, 세멸임, 음색을 구별할 수 있으며 박자에 맞춰 손뼉을 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타악기를 연주하며 리듬감을 키우고 멜로디에 맞춰 움직임을 만들거나 그림책 속 이야기와 소리를 연결해 표현해 보세요. 건반 악기를 활용해 상상한 장면을 소리로 표현하게 하면 창의력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4. 5는 6세 본격적인 악기 조작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눈과 손의 협응력이 발달해 리듬 악기를 자유롭게 다루며 세멸임과 빠르기 변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쳐주는 건반음을 듣고 음계를 익히고 간단한 악보도 읽을 수 있습니다. 탬버린, 트라이앵글, 우드블록, 캐스터네츠, 리듬 막대, 장구, 북, 소고, 징, 꽹과리 등 다양한 리듬 악기를 경험하게 하세요. 소리내는 방법과 고유의 음색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리듬 패턴을 만들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엄마가 키워주는 우리 아이 음악 지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음악 지능은 다른 지능과 신체 발달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방식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악과 친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리듬감 있는 놀이로 시작하기입니다. 어린 시절 리듬감 있는 놀이는 순서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화 그림 순서를 맞추는 활동이나 간단한 리듬 악기를 연주하며 규칙을 익히게 하세요. 복잡한 순서가 아니라 몇 가지 패턴만으로 즐길 수 있는 악기가 좋습니다. 이 악기 연주는 습관이 만든다입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는 한번 배우면 오래갑니다. 하지만 피아노나 바이올린처럼 정해진 순서의 소근육 운동은 매일 연습해야 실력이 늡니다. 악기 교육은 꾸준함을 배우게 할 뿐 아니라 소근육 발달과 두뇌 발달에도 효과적입니다. 3. 현악기로 좌, 우뇌 발달시키기입니다. 현악기는 한 손만으로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한 손은 현을 퉁기고 다른 손은 음색과 음정을 미세하게 조절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양손을 독립적으로 쓰는 훈련이 이루어져 뇌의 발달에 큰 자극을 줍니다. 4. 일단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바흐의 곡을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설레지만 그 뒤엔 수천 시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도 연습하겠다는 결심이 행동을 이끌고 용기와 꾸준함을 만들어줍니다. 친구와 함께 배우기입니다. 친구와 함께 수업하면 흥미와 의욕이 배가 됩니다. 특히 이론 수업도 함께 소리내고 대답하며 진행하면 더 재미있고 집중도도 높습니다. 합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책임감, 협동심을 배우고 하모니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6. 부모도 함께 즐기기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함께 있을 때 더 안정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엄마와 함께 수업하면 음악을 매개로 정서적 교감이 형성되어 흥미와 몰입이 커집니다. 7. 다양한 공연 경험 쌓기입니다. 아이에게 다양한 음악 공연을 보여주세요. 다만 지루하고 힘든 공연보다 뮤지컬 난타 공연처럼 이야기와 리듬이 있는 공연이 좋습니다. 공연 후에는 집에서 함께 따라해보며 천천히 빠르게, 작게 크게 등 다양한 표현을 연습하게 하세요.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